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쁘기보다는 내가 이 하루 이틀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가슴부터 답답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명절 스트레스의 큰 부분이 바로 대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지 소통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설 연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설 어떻게 지내십니까?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그냥 며느리로 지냅니다. 네. 그러면 좀 스트레스도 받으시겠네요. 뭐 다소간에 없진 않는데요. 그래도 오랜 세월 이제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제는 며느리라기보다 저희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친구와 가족일 겁니다. 네. 이런 명절에 부모, 형제, 자매나 친척들이 쏟아내는 질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습니다. 명절 연휴, 가족 친지 모임의 금기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금기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제가 먼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우리와 친하지 않으면서도 질문을 하는가? 네. 그리고 왜 원치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내가 당신에게 또 너에게 호의적이다라는 네. 표현을 질문의 방식으로 한다는 건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인류가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먼저 말이 튀어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라서 개개인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자식 자랑하고 싶고요. 또 오래간만에 만나면 상대방은 나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분명한 건 저희가 뭐 성적이건 수능이건 뭐 취업, 승진, 결혼, 출산 다 많이 있지만 옛날엔 이게 모두에게 같은 루트로 필수였지만 지금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됐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가 이번 설 때 저희가 대화 원칙을 하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뭡니까? 네, 생로병사는 묻고 관혼상제는 묻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혼상제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적이라든지 수능, 취업, 승진, 뭐 결혼, 출산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거기 하나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이런 질문은 누구나 어려우니까 이런 걸 말고 생로병사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픈지 어떤지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게 예. 안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명절 대화에서 불편을 특히 느끼는 경우가 남들과 비교됐을 때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금기어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연봉, 진학, 결혼, 출산. 저기는 애 낳는데 너는 왜 안 낳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봉 부분은 더더욱 자존심 상하지만요. 실제로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사람마다 그 취약한 버튼이 있죠. 네. 누구나 다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이나 뭐 수능이나 뭐 결혼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거 지점에 취약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말 못할 사정을 상대가 다 또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뭐 약간 살이 쪘다. 그러면 살 얘기는 피하는 거고요. 너무 네. 말랐다. 그럼 마른 얘기는 피하는 거고요. 약간 뭐 수능을 본 것 같다 혹은 봤다 싶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 주는 거고. 먼저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다려줘야 되고요. 예. 그 무엇보다 이 상처받을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이거야말로 일종의 가족복지이자 혈연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최소한 그래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잘 이렇게 지켜보는 게 어른들의 말잔치 속에 젊은 층이나 혹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이겠죠. 네. 이제 우리가 주로 질문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갈등을 유발할 만한 소재로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막 떠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재산이 얼마나 늘었니? 부동산을 어디 샀니? 차량은 이런 걸 샀니? 해외여행 거기 어디 남미에 갔다 오니까 참 좋았다느니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 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안물안금이거든요. 네. 안 물어봤고 또 안 궁금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번 설에 1년치 자랑할 거 다 들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을 사실 저희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대화와 맞닥뜨릴 것 같을 때는 나만의 정답을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를테면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네 대답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한 17분 정도 들으시면 충분히 들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화장실에 가신다고 살짝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살짝 이동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거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도 그래서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렇게 막 함부로 떠든 분한테 시라고 바늘을 이제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아유 절대 안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정치 계절이면 정치 현안, 정치인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한동훈이냐? 나 이재명인데. 이렇게 다투다가 고성을 지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집안 싸움으로 바꾸지 못할 정치 얘기하고 가족의 행복을 바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 얘기하느라고 싸우느니 부모님 부양 문제로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정치적인 신념이 선명하셔서 상대에게 나름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뼈 때리는 말 끝은 결국은 관계 골절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치 얘기가 나올 요새는 뭐 하도 이제 시절이 답답하니까 정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 싶을 때는 일단 내가 참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 정치 얘기를 누군가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예 화제를 바꾸셔서 건강 얘기나 가족 여행 계획 같은 걸 오히려 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주제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상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정치적인 이슈에 반응하시거나 혹은 얘기를 꺼내실 것이다.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답을 가져가시란 말씀은 온 가족이 동의하고 같이 머리를 짜낼 만한 그래서 머리 수고를 할 만한 그런 일을 같이 계획하거나 혹은 그런 관련된 주제를 꺼내놓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뼈 때린다 그러면 관계 골절된다는 게 제가 되게 머릿속에 확 박히는데요. 그리고요. 네. 설 연휴 기간에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가 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집에 들어와서 폭발을 해서 2차 대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 풀면서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매년 명절이 있고 매년 싸우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매년 명절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건 아닌데요. 보통 명절 끝나고 나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 돌아오는 도중에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는 내려갈 때보다 훨씬 더 자주 쉰다는 점. 그 점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돌아와서는 집에서 밥 먹지 않습니다. 햄버거 먹으러 가더라고요. 네. 가장 수월하게 온 가족이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대 가벼운 것도 돈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한 번쯤 뭐 우리가 기름진 음식 먹었는데 무슨 햄버거냐 하겠지만 네. 햄버거가 의외로 명절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사 노동까지 하는 건 참 힘든 거겠네요. 그렇죠. 그죠? 설거지 없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한 번쯤 1년 우리가 한번 어른들도 햄버거 먹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네. 아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와서는 가족끼리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각자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잠을 자는 시간이든 아니면 뭐 어디 쇼핑을 갔다 오든 시간에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집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어머니가 됐건 아니면 아내가 됐건 간에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먼저 칭찬을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들도 오는 길에 가는 길 힘들었겠지만 네. 특별히 이 절대 노동량이 많아지는 건 여성들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신 다음에는 반드시 봉투에다가
신사임당 2분 정도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넣으셔서 아내에게 당신 원하는 대로 또 쉬고 싶은 대로 많지는 않지만 썼으면 좋겠다라 이런 센스 정도 발휘해 주신다면 네. 남은 우리 명절 또 남은 생애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그 끝으로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뭐 생로병사 관혼상제도 얘기하셨는데 설 명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요거 한 가지만 딱 지켜달라. 이런 거 있으면 한 30초 이내로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설 명절이니까요.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설이고도 서로 좀 봐주고 네. 명답을 좀 준비해 가고 절값은 제대로 주자. 네. 그게 이제 가족 간 행복을 지키기 위한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신사임당이 마지막 활용점정 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